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속보로 계속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얘기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 대통령에 대한 얘기죠. 이란 대통령하고 외무장관 네. 등이 탄 그 헬리콥터가 그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처음에는 이제 실종됐다고 돼 있는데 추락했다고 이란 국영 미디어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란이 우리하고 6시간 차이니까요. 네. 어제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밤쯤 사고가 났고 지금 조금 전까지 본 걸 보면 아직까지 그 추락 현장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그 추락한 헬기 쪽하고 접촉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또 이걸 그 사실이 아니라고도 부인을 했고요. 지금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이란 관리는 외신에다가 라이시 대통령의 생사의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천후 때문에 추락했다는 그런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그럼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공식적으로 이거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요약해 본다면 악천후 탓으로 추락을 했다까지는 나와 있는 겁니까? 네. 네. 그 헬기가 3대가 그러니까 그 댐 공사 네. 참석하고 나서 이제 그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헬기 3대가 떴는데 네. 그 2대는 무사히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하고 외무장관이 탄 헬기만 지금 이제 사고를 당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생사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뭐 나와 있는 얘기는 아직 그 없고요. 얘기는 그러니까 위치 파악도 정확하게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는 그 더 이상 그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뭐 위기긴 하지만 희망은 안 버린다 이런 속보도 뭐 계속해서 좀 전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문 열면서도 잠깐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코로나에 확진됐는데 이게 처음은 아니죠? 작년 네. 작년 1월에 감염됐었고 이번에 다시 감염돼서 이제 재택 근무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지금 그 미국 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토요일 날 밝혔는데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10개 주에서 코로나가 다시 지금 기승을 부리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응급실 방문이라든가 환자 데이터 같은 걸 분석을 했는데 지금 증가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캘리포니아라든가 뭐 애리조나 같은데 한 10여 개 주 서부 지역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 지역도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하수도 같은데 이렇게 코로나 기준 같은 걸 이제 체크를 했는데 증가한다는 겁니다. 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뭐 응급실 기준으로도 나와 있는 숫자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지난 10일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네. 미국 응급실 환자 기준으로 보니까 전국 평균이 한 0.3% 정도. 이게 작년 8월 같은 경우는 3%니까 거기에는 크게 못 미치는데 이제 지금 다시 여름철을 가기 때문에 이제 확산 위험이 있다는 걸 경고를 우려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 지난 겨울에 유행했던 JN1 변이에서 또 변이된 것 같다는 그런 관측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확산 가능성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파월 의장도 감염이 됐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그래서 스케줄도 좀 변경이 있겠습니다. 원래는 네. 그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날 그 조지타운 대학 로스쿨 졸업식 축사를 현지에 가서 하기로 했는데 녹화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러시아 법원이 이탈리아와 독일 은행들이 자국에 보유한 이 자산을 동결하도록 판결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전해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지금 미국 비롯한 그 서방 쪽에서 네. 러시아 동결 자산을 이제 처분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걸 뭐 거의 지금 그 기정사실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우리도 똑같이 보복하겠다고 했는데 실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법원이 우리 돈으로 합쳐서 한 1조 1,000억 원 정도 이탈리아하고 독일 은행 자산 동결, 현지 자산 동결을 그렇게 처분을 판결을 했습니다. 네. 이탈리아 우니크레디트 그 은행하고 독일 도이체방크, 그 다음에 코메르츠방크 같은 경우도 현지에 있는
자산이 압류 명령이 내려진 건데 합치면 한 7억 5천만 유로, 말씀드린 대로 1조 1,050억 원 정도 이제 동결하도록 그렇게 판결을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압류 조치가 이 가스프롬 이슈로부터 예, 시작을 러시아 했던 그 거죠. 국영에너지 네. 기업이죠. 가스프롬 그 자회사가 이제 원래 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 가스프롬이 독일 산업용그 가스회사 린데하고 네. 같이 발트해 연안에다가 이거 LNG 플랜트를 건설을 이제 하다가 전쟁이 나는 바람에 이게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드린 은행들이 여기 보증을 서기로 했는데 그게 뭔가 지금 이제 서로 앞뒤가 이제 차질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프롬 측에서 제소를 해서 러시아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네. 이 해당 은행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또 공식적으로 일단 뭐라고 조금 좀 얘기하고 있나요? 신중한 네.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우니크레디트 네. 은행 쪽에서 성명이 나왔는데요. 자회사 전체가 아닌 러시아 사업부 일부에만 영향을 미친다.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요. 도이체방크도 판결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보고선 앞으로 러시아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조금 좀 신중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어떤 얘기도 뭐 압박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인데요. 소식통들 이제 인용해서 전했는데 유로존 은행들이 네. 그 ECB로부터 러시아 사업을 축소하거나 정리해라, 이렇게 압박을 받았다는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ECB가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그 유로존 은행들이 미국 제재 때문에 충격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더 비즈니스 하지 말고 철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번에 그 러시아 법원이 그 현지 자산 동결을 그 판결한 우니크레디트에 대해서는 다음 달 1일까지 아마 그런 위기감 같은 걸 느낀 것 같습니다. 빨리 제출을 하도록 지시를 한 걸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확인은 안 됐습니다. 우니크레디트 CEO도 이 사람도 얘기하고 있나요? 네. 철수는 하고 싶은데 네. 지금 나오면은 한 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4조 4천억 원 이상의 러시아 사업을 우리가 그냥 공짜로 그냥 넘겨주고 와야 되는데, 그거는 서방 제재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전체를 이렇게 줄여왔다는 점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22하고 조금 좀 삐걱거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 경제 뭐 앞서서도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적극적인 부양책, 이 카드도 좀 많이 내놓고 있고요. 증시도 바닥에서 어느 정도는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국제신용평가사는 중국 정부 부채에 대해서 연일 계속 경고를 좀 하고 있나 봅니다. 피치죠. 네. 지난 4월에 이미 그 중국 그 신용등급 하향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더해서 지금 중국 정부 부채가 그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을 또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네. 중국 그 재정 전망을 이제 그 평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난주에. 중국이 5% 내외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고 재정을 통한 부양책으로 또 다시 선회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따라서 올해 그 중국 정부의 그 일반 정부 적자가 자기네가 기존 전망했던 그 GDP의 5.8%보다 훨씬 높은 7.1%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재정 부양을 하니까요.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말에는 GDP 대비 한 61.3%, 물론 이제 미국 같은 데 비하면 훨씬 낮은데 그렇죠. 기록할 거다 그러면서 이게 2019년하고 비교를 하면은 23%포인트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경제가 안 좋으니까 네. 세수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정 적자도 훨씬 더 그 적자 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감세 정책 2018년에 했죠.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 계속 나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쩔 수가 없어서 자기들도 신용 등급 그 하향을 지금 검토하는 상황이라는 그런 그 시사를 했습니다. 5년 만에 그러니까 좀 속도가 빠르다, 늘고 있는 속도가 빠르다, 이런 것들을 그렇죠. 지적을 많이 2020년 하는 이후 거죠. 네. 재정 적자가 평균 GDP의 6.4%인데 이게 이전 5년 평균치가 3.1%니까 네. 두 배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치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명시적인 정부 부채도 있지만 더 문제는 이른바 그림자 부채. 아시다시피 중국 지방정부 자금 조달 기구 있죠. 이 부채까지 이게 지금 갈수록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더 문제가 그 화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 성장률도 지금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 추세면은 2028년까지 중국의 그 공공부채 GDP 대비 비율이 70%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부채 관련된 얘기 해봤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월가의 큰 손들이 얘기한다고요? 누굽니까? 지난주에 네. 한번 말씀드렸죠. 그 JP 모건 다이머니 영국 스카이 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지금 심각하고 빨리 해결해야 된다. 시장으로부터 강요당해서 할 때는 그때는 너무 불편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더해서 그 레이 달리오 이 사람은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인데 이 사람도 또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회견하면서 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의욕이 줄어들어서 자기는 이게 큰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들이 이게 공급을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렇죠. 미국 외에 이렇게 미국도 지금 공공부채가 네.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이런 또 제재가 확대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채권 수요가 약화되는데 미국은 또 재정 부담이 커지니까 채권을 더 발행해야 네. 할 상황인데 과연 이거를 해외 채권 투자자들이 제대로 소화를 해줄 수 있을지 걱정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채권 수익률을 더 높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 그 차입 부담도 커지고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나쁘고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사람 논리입니다. 다이먼 회장에 이어서 레이 달리오도 미국 부채에 대한 얘기, 경고를 좀 했다. 숫자적으로 지금 정말 그렇게 좀 뭐 부채가 많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숫자로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는 지금 겁니까? 그 CNN이 지금 거를 보면요, 이제 미국은 이제 10월에 이제 회계가 시작되죠. 작년 10월에 이제 2020 올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됐죠. 현재까지 연방 재정 지출이 세수보다 8,550억 달러가 많습니다. 우리 돈으로 1,159조 원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엄청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CNN 보도를 보면요,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도 지금 재정 적자 문제가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유럽중앙은행 보고서가 나왔는데 유로존 20개국 정부 그 부채가 코로나 대유행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또 유럽은 아시다시피 전쟁 때문에 재정 운영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지금 뭐 미국, 중국, 뭐 유럽 전부 이 재정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음 얘기도 경제 관련된 얘기인데요. IMF가 미국이 얼마 전에 발표한 대중 관세 폭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게 위험하다.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유의 얘기를 좀 했나 봅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IMF가 아주 계속 그 미국을 좀 두드립니다. IMF 대변인이 우리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날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미국의 재정 이 관세 폭탄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네. 미국이 자기네 경제 성과에 필수적인 개방 무역 기조를 유지하는 게 스스로에게도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갈등을 악화시킨 근본적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함께 노력해달라. 싸우지 마라. 이렇게 좀 질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관세 전쟁으로까지 이제 굉장히 좀 전선을 좀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그 철강, 알루미늄, 네. 뭐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과 비롯해서 180억 달러어치 정도죠. 중국 수입품에 대한 그 관세 인상을 발표를 했죠. 네. 여기 대해서 이제 IMF 대변인 얘기가 이런 식으로 무역이 분절화되는 게 세계 경제에 큰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IMF 이제 자체 집계를 이제 냈는데 2019년에 전 세계 그 무역 제한 조치가 한 1,000개 정도 그때도 많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3,000개 거의 뭐 한 3배 정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자꾸 불확화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이 한 7% 감소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일본하고 독일 GDP가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중재를 하고 있는데 이 뭐 잘 먹혀 들어갈까요? 계속해서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볼까요? 친환경 광물이 10년 뒤에는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이다. 국제 에너지 기구의 전망이네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신규 투자가 좀 많이 위축이 됐거든요. 그 주요 핵심 광물 가격들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 해서요. 전기차도 좀 수요가 주춤하고 해서 이제 이런 건데 국제 에너지 기구가
그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10년 뒤에는 이런 그 전기차라든가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같은 데 필요한 필수 친환경 광물, 이런 핵심 광물들 이런 것들이 공급 부족이 심각해질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2035년까지 이제 전 세계가 기후 위기 대응 목표를 달성한다는 가정하에 사실 네. 이것도 쉽지 않은데요. 구리가 수요에 비해서 한 70%밖에 공급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리튬은 이거보다 훨씬 더 떨어져서 한 50% 정도밖에 수요에 충족을 못한다는 거고요. 지금 뭐 이렇게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당 광물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신규 투자가 위축이 되니까 그게 이제 10년 뒤에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입니다. 네. 앞서서 구리 차트도 봤고 굉장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이 차트도 봤는데 뭐 이런 뉴스가 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네요. 리튬은 예, 가격들이 지금 보니까 물론 이제 작년 12월 기준인데요. 네. 리튬 가격이 1년 전보다 한 75% 떨어지고 코발트, 니켈 같은 경우도 뭐 한 30%, 흑연 같은 경우는 한 45% 떨어진 걸로 그렇게 집계가 돼 있습니다. 네. 친환경 광물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어떻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2040년까지 지금이 한 2배 정도, 700억 달러 정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서 이제 그 지표 온도를 이제 상승폭을 섭씨 1.5도로 묶으려고 네, 그렇죠. 이제 돼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핵심 광물 채굴에 약 8천억 달러 정도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국제에너지기구 지적입니다. 자, 다음 얘기해 봅니다. 러시아의 외무차관이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등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외무차관 얘기인데요. 네. 물론 이 사람이 이거를 뭐 지금 당장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라는 이제 전제를 달았는데 지금 계속 저렇게 막 자산 동결 같은 거 막 그냥 추진하고 하니까 우리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러면서 서방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는 것 말고도 이런 경제적인 문제와 연계돼서 우리가 미국과의 그 외교 관계를 강등할 수도 있다는 식의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 시사한 거군요. 이렇게 그렇죠. 계속 갈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상황이 악화되면은 정치 지도자들이 관련 의사결정을 할 거다 하니까 이제 미국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좀 이렇게 슬그머니 좀 찔러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얘기했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대해서 이제 네. 뭐 이거하고는 조금 맥락이 다른데요. 네, 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그 푸틴 국빈 방중하고 사실 푸틴이 돌아가는 길에 혹시 평양을 방문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관심들도 있었는데 그러진 않았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논평을 요구를 하니까 시진핑이 러시아와 서방의 양다리 걸치는 수는 없을 거다.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제 뭐 케이크를 손에 쥐고 먹으려고 하겠지만 어림없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유럽에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압박을 가는데 유럽하고 러시아 관계를 동시에 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건 꿈 깨라 이런 식으로 또 경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사우디 네옴시티 얘기를 좀 몇 개 해보겠습니다. 네옴시티 얘기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프로젝트가 좀 잘 진행되는 거 맞나? 이 원한 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진행은 되고 물음표가, 있습니다. 네네. 네, BBC 많았는데, 보도인데 그러니까 네. BBC가 조금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영국의 망명한 사우디 군 대령 실명을 이용해서 네. 이 네옴시티 대지에서 그 현지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무력까지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 상부에서 지시를 했고 그래서 사망자도 발생을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는데 저는 그렇게 돼도 공사는 지금 진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네. 보니까 중국관영통신 신화 보도인데 중국 철도건설공사가 이제 네옴시티 입구 터널 공사 6개를 이제 수주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완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6개 입구 터널이 뭐 9.4km가 넘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쪽 중국 쪽에서 이걸 수주를 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해서 일단 첫 그 프로젝트를 완공해서 넘겼다는 보도입니다. 첫 수주 공사는 완료를 네. 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네요. 마지막 얘기 볼까요? 미국인의 54% 그러니까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추첨해 뽑은 그룹이 지금 의회보다 더 잘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네요. 미국 여론조사기관 라스문센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걸 이제 러시아 국제뉴스 전문 통신 스푸트니크가 딱 집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보도고. 네. 네. 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네. 54%가 지금 미국 의회보다 차라리 전화번호부에서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뽑아서 그 사람들을 국회의원을 시키면 훨씬 더 잘할 거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뽑아도. 네.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올라갔다는 그만큼 이제 미국 의회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겁니다.
이건 뭐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과연 뭐 좀 회의적인 시각들도 많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니까 이제 러시아 쪽에서 얼씨구나 하고 뽑아가지고 부각을 시켰습니다. 네. 미국의 조사이긴 하지만 또 보도를 러시아가 했다. 이런 것도 네,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국제뉴스 함께하겠습니다. 선재기 선임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